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16년 경력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제가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진행을 잘하고 결정까지 받으신 이후에 가끔 이렇게 전화가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법무사님, 제가 이번에 그 부모님께서 증여를 해주신다고 그래서 증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받아도 될까요? 이런 전화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개인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이후에 개인 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이후에 내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도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각각 법률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법률 조문을 보시면 명확하게 구별이 되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법이죠. 관련 조문들입니다. 첫 번째, 382조 파산 재단 규정이에요. 우리가 파산 절차에서는 어떤 재산들이 파산 재단이 되는지 보면은 1항에서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파산 재단에 속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2항에서는 파산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 재단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라든가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이런 것들이 되겠고, 중요한 것은 1항인데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재산만이 파산 재단이 되기 때문에 파산 선고 이후에 생긴 재산, 신득재산이라고 하죠. 이것은 파산 재단에 속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환가하고 배당하는 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면책 결정을 받으신 이유가 아니라 그 전에 파산 선고가 난 이후에는 증여를 받으시거나 상속을 받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가끔 전화 오시는 이런 경우에 파산 절차로 진행하셨던 분들은 전혀 상관없이 상속도 받으셔도 되고 증여도 받으셔도 됩니다. 이에 비해서 그럼 개인회생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80조 규정인데요. 개인회생 재단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당시에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이게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재단인 것이고요. 개시 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 행사할 청구권, 여기까지는 아까 파산재단 규정하고 동일해요. 근데 2항의 규정이 또 있습니다. 보시면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이것도 개인회생 재단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때 면책이 되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인가결정을 받고 나셔도 내가 변제 계획안에서 정한 변제 기간 동안 3년에서 5년까지죠. 꾸준히 내가 매달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모든 변제금이 납부되었을 때 면책 신청을 하고 면책 결정을 받는 절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가결정 후에도 내가 향후에 생기는 소득, 월급, 자영수입 이런 것들로 변제를 계속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절차 진행 중에 생길 재산이나 소득도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럼 원칙적으로는 내가 인가결정을 받았더라도 변제가 끝나서 면책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하면 그 사이에 재산이 생기면 역시 그것도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내가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데, 이 개인회생 재단에 인가결정 이후에도 새로운 재산이 생기면 그것도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기 때문에 변제 계획안에 포함시켜서 청산가치를 맞춰줘야 된다는 게 원칙인 거죠. 그럼 실무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실무에서는 통상 일반적으로는 법원도 채권자도 인가결정 이후에 소득은 얼마나 늘었는지, 재산은 뭐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알아보고 조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인가결정 이후에 재산이 새로 생기더라도 별 탈 없이 면책결정까지 받으세요.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외가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예외는 우리가 법원에서 개시결정, 인가결정을 받을 때 조건부 인가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원칙은 내가 지금 가진 재산, 지금 가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3년, 5년을 쭉 내지만 조건이 걸려버리면 변제계획안, 시판, 기타 사항란에 장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변제금을 더 내라, 아니면 장래 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그것도 새로 신고하고 또 변제계획안을 변경해라, 이런 조건이 붙었다고 하면 재산이 늘었을 때 그걸 또 신고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변제계획안
변경해서 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권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변제계획 변경 신청은 채무자도 할 수 있지만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내가 뭐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재산이 늘었는데 채권자가 이 사실을 알고 법원에 변제 계획안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역시 그 재산만큼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을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 파산에서는 내가 면책 결정을 받았다. 뭐 그 전이라도 파산 선고만 받았다 해도 그 이후에 새로운 재산이 생겨도 상관없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에서는 인가결정 받은 후에도 원칙적으로는 재산이 늘어나면 변제계획안을 변경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뭐 조건부 인가라든가 채권자가 알고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역시 문제가 돼서 변제금을 많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그 질문 주시는 내용들 제가 상담하면서 이 부분은 많은 분들에게 같이 공유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생기는 대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용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